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당시 도민주 공모에 참여했던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사달라고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60억 원이 넘는 예산 확보와 함께 법인들이 가진 주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 도의회 협의 등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2003년 개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총 건립 예산 1,800억 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623억 원이 도민주 공모로 채워졌습니다. 지금도 도민과 제일교포 등 3,800여 명이 전체 주식의 4%인 132만 주, 액면가로 66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향 발전을 위한 애양심으로 도민주에 참여했지만 누적 적자가 177억 원에 이르면서 한 번도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이에 따라 고령자의 주식 우선 매입과 카지노와 면세점 등 부대사업 추진 등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이니까 그분들이 처음 애양심을 생각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해 주신 거니까 그것을 빨리 매입을 해달라. 최근 소액 주주들을 만난 제주도는 주식 매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컨벤션 센터가 소액 주주 주식 매입에 나섰다 주주평등 원칙 때문에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던 전례가 있고 액면가로 살지 아니면 평가를 거쳐 매입 가격을 결정할지도 고심거리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형평성 문제라든지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컨벤션센터 건립공사가 올해 말 시작되는 만큼 제주도는 소액주주 문제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매듭 지을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자동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도심지 불법 주정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민신고제가 이달부터 대폭 강화돼 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통량이 많은 제주 시내 한 골목길입니다. 주정차가 금지된 주황색 차선 구역이지만 마치 주차장인 것처럼 차량들이 늘어섰습니다. 좁은 인도를 차량이 완전히 막거나 횡단보도 앞에 세워두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런 골목길은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 이렇게 횡단보도를 막고 있거나 인도를 점령한 불법 주정 차량들이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5분 이상 촬영해야 하는 데다 잘 알려지지도 않아 제주에서는 하루 평균 8건의 신고에 그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이 괜히 그걸 지켜보고 뭐 한다는 게 괜히 같이 자가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좀 약간 누구를 이렇게 행동을 감시한다는 느낌이 좀. 이런 불편을 없애고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신고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생활불편 민원신고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앱에도 주정차 신고 기능을 추가했고 기존 5분 간격 촬영을 1분으로 줄였습니다. 밤 10시까지만 운영했었던 거를 이제 24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생활하시는 분들이 뭐 보도나 횡단보도에 세워진 차량에 대해서 1분 간격으로 사진 주장이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된 스마트폰 시민신고제가 제주시의 경우 29일부터, 서귀포시는 지난 17일부터 적용되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중산간과 우도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한다며 반발하자 당초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림청이 국립공원이 확대될 경우 포함되는 국유림에 대한 연간 160억 원의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타당성 조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산물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위판 단가도 낮아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수협에서 위판된 수산물은 1,479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감소했고
위판액은 150억 원으로 50억 원 줄었습니다. 어종별 위판량은 고등어가 67톤으로 87% 급감했고 갈치 358톤, 참조기 56톤으로 40% 이상 줄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어획량이 늘면서 비축된 갈치와 참조기 물량이 많아 위판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이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를 위해 산악열차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동군은 산악관광특구 지정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환경 파괴 논란 속에 사업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동군과 주식회사 3호가 산악열차를 건설하는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동군은 인허가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3호는 법인 설립과 자금 조달, 시공 운영 등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을 담당합니다. 관광 콘텐츠가 접목이 된다면 그야말로 우리 하동군은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관광 메카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프스 하동 프로젝트는 재선에 성공한 윤상기 하동군수의 첫 번째 공약 사업입니다. 공공자본 150억 원과 민간자본 1,500억 원 등 모두 1,65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악양면 형제봉에서 청안면 삼성군 구간에 산악열차 13km와 모노레일 2.2km를 건설합니다. 또 모노레일 운행에 따른 정거장 5곳과 호텔, 미술관 등 관광 기반 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산악특구로 지정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지금 기획재정부하고 팀을 만들어서 규제를 완화를 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강원도 대관령과 매봉산, 경남 하동에 개발 상한 내에서 친환경적 민간 자율 사업이 가능한 산림휴양 관광특구 도입을 추진해 산악관광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산림휴양 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련법을 만들어 각종 규제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산악열차는 케이블카보다 더 많은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환경 파괴에 따른 반대 여론이 강해 법 제정과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전남 광양시가 추진하는 청소년 100원 버스 시책이 지자체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시행을 시작하자 주변 도시 주민들의 요구도 커지고 있지만 지역별로 예산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운행,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인 청소년 100원 버스를 전격 도입한 것은 올해 1월. 학생, 학부모들의 호응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중고생들의 승차 건수가 월 9만 건으로 지난해 2배를 넘어섰고 단지 교통비를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이래서 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00원 버스의 바람은 곧바로 인근 여수와 순천으로 불어닥쳤습니다. 여수 지역 20여 사회단체들은 조속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한 달도 못 돼 10,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하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서명을 받으면서 청소년들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끌고 와서 서명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호응도가 뛰어났고 학부모들은 말할 나위 없고요. 하지만 올해 초등생에 한해서만 100원 버스를 도입한 여수시의 경우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생의 경우 초등생보다 버스 이용률이 월등히 높아 도시 규모를 감안할 때 해마다 50억 원대의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순천하고 우리 시는 참 어려운 공경에 처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된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100원 버스 도입을 둘러싼 행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내일 아침까지 안개나 방무가 끼면서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짧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서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겠지만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전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종일 이어지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공기는 싸늘하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1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짙은 해무와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예상됩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모두 그치겠고요. 목요일부터는 맑은 날씨 속에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주 순유입 인구는 75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00여 명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지난달 제주 순유입 인구는 527명으로 지난 1월 90명, 2월 136명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성문 판사는 면허 없이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제주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17만 원을 받고 문신 시술을 하는 등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58회에 걸쳐 의사 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 앞바다에 가라앉은 파력발전기가 5개월 만에 인양됩니다. 제주 해양과학기술원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한경면 앞바다에서 침몰한 파력발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인양업체를 선정하고 다음 달부터 인양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침몰된 파력발전기는 현재 기울어진 채 바닥에 박혀 있으며 경유와 유압류 800여 리터가 들어 있습니다. 술을 마신 채 선박을 운행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 해상에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모두 17건에 24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조타기를 조작할 경우 5톤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에서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450여 명으로 작년보다 53% 감소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도 10% 이상씩 줄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은 지난해 12월 시행됐으며 오는 6월 25일부터는 단속 기준도 0.05%에서 0.03%로 강화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